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입니다. 그런 저에게 막장 아침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황당한 일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제 상황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은 회사였지만 일하던 분야에서는 나름 대우가 좋고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및 임신을 하였습니다. 작은 회사였기에 육아휴직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회사에서 출산한 점을 고려해서 무급휴가 일주일 정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아이를 맡아줄 가족도 없었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지도 않아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육아와 가정 살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을 때쯤 취업의 문을 두들겨 보았지만 경력 단절이 된 아줌마를 뽑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작은 분식집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쯤 장사를 하였을 때 남편의 직장 문제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상황입니다. 사건 사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부부 초반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주 올라왔습니다. 아이랑도 놀아주고 가게 수리도 도와주고 그런 아주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얼마쯤 지나고 난 후부터는 올라오는 주기가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올라와서 집 이사 가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포장이사 불러서 하면 되지 바쁜 사람을 그깟 일로 오라가라 하는 것이냐며 저한테 상식이 있냐고 화를 내면서 묻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일도 많고 하니까 남편도 지치고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해도 이해할 수 있었고 사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투는 횟수는 많아졌고 그걸 이유 삼아 더 안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해도 소리를 지르며 화만 내었고 그 후부터는 아이도 아빠와 전화하는 것조차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상해 있을 때쯤 가끔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밥을 먹고 가던 동창이 저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가한 시간대에 와서는 외근 가는 길에 밥 먹으러 들렀다며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도 하다가 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일 끝나고 시간 되면 맥주나 한잔 하자고 말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애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기에 다음에 먹자고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은 가게 와서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저녁에 간단한 맥주를 마셨습니다. 남편과 잦은 다툼에 답답하기도 했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친정집에 하루 맡기고 와서 그런지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따라 술은 잘 들어갔고 그 후로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동창 녀석과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변 정황상 지난밤에 제대로 사고를 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놀래서 벌떡 일어나니 동창도 깨면서 속이 괜찮냐고 묻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 주는데 더 이상 듣는 것조차도 거북했습니다. 정말 실수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 동창에게 오는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다 가게에 찾아왔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냥 서로 잊고 평범하게 지내자고 하고서는 가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했나 싶어서 그날 저녁 먼저 연락을 했고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꾸 그날 일이 기억이 난다면서 한 번만 더 모텔을 가자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절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런 이야기하면 다시는 가게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다 차단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거론하면서 모든 사실을 다 알리겠다고 하며 엄마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
아이에게 참 좋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마음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한참을 고민한 끝에 요번에 마지막이라며 결국 만났고 그렇게 모텔에 가서 치욕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저한테 자기보다 더 만족해하는 것 같다고 하였지만 빨리 끝내고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준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걸로 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에 와서 엄청 울었습니다. 하지만 또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저는 그 녀석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간 이런 날도 끝이 나겠지. 임신만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 피임만은 잘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알았다며 대답을 잘하던 그 녀석이 저를 결국 임신까지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 녀석과 모텔 들어가는 사진, 산부인과 진료 받으려 들어가는 사진 등을 보여주며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내연남 아이까지 임신했냐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놀고 있는 아들을 보며 자기 아들이 맞기는 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서러웠고 있었던 사실을 다 말하였지만 제 말을 들어주지도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녀석도 뱃속에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남편 아이인지 알 수가 없다며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뱃속의 아이와 저만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배는 불러오지만 지켜야 할 자식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장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보내는 주는 양육비도 처음에만 한두 번 보내주고 끊겼습니다. 갑자기 작아진 집과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 배를 어린 아들에게 지금 당장 다 설명해 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결과들이기에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개월쯤 지났을 때 전 남편의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다녀온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저를 이렇게 망쳐놓은 동창 녀석이 왔고 전 남편과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자기 부인과 바람이 났던 놈인데 저렇게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습니다. SNS 등을 뒤져보면서 그 둘의 주고받은 댓글들을 찾아보았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 둘이 저를 함정으로 몰아넣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증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꼭 눌러주세요.